그다음 원망 모델. 그러니까 원망 모델을 소망 모델이라고. 소망이라고 하는, 원망이라는 말이 조금 더 그런 거 소망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용례죠. 위시 풀필먼트라고 꿈은 뭐냐라고 할 때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게 위시 풀필먼트다, 소망 충족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소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원망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분도 있네요. 꿈의 해석은 역동 구조 모델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정신적 기구의 작용들에 대한 일반화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인간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적 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성된 그의 역동 이론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행동의 동기적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이트는 삶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작용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들의 최초의 형태가 바로 주요한 신체적 조건들이라는 주장입니다. 한 상성 원리가 충돌되려면 만족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만족의 경험은 욕구에 의해 생산된 흥분과 연관된 기억이라는 형태의 특별한 직업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번에 그 욕구가 발생할 때는 원래 만족 경험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정신적 기구의 편에서 그 지각을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이 충동을 소망이라고, 위시라고 불렀습니다. 소망의 위치, 성취는 그 지각이 실현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만족을 재경험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그 만족에 대한 지각을 환각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게, 우리가 소망 충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전부 소망 충족이라는 개념으로 프로이드가 설명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엄마의 젖을 먹고 아이는 만족을 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젖을 먹고 싶을 때 아이는 처음에 어떻게 만족을 얻겠어요? 엄마가 잠깐 안 보이는 동안은 아이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자기의 hallucination 속에서, 환각 속에서 엄마의 젖을 먹었을 때 만족했던 경험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게 hallucination에 의한 만족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망 충족이라는 거죠. 이런 꿈속에는 이런 원망이, 이런 소망들이 많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소망 충족이 꿈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아이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아이들이 최초에 어떤 좌절이 생겼을 때 바로 처음에는 바로 만족을 얻는 게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통해서 얻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오는 시간이 빨리 돌아오지 않고 오래 가게 되면 이 할루시네이션만 가지고는 리얼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갈 수는 없겠죠. 근데 초기 일시적인 과정 속에서는 할루시네이션에 의한 만족을 얻는데, 단순히 젖 먹는 것뿐만 아니고 뭔가를 얻고 싶을 때 아이들의 어떤 메커니즘 자체가 이런 과거에 만족을 했던 그 경험을 되살리면서 바로 그때 만족을 얻는 이런 경험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위시 마들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소망 충족이라고 하는 건. 프로이트의 언어에서 소망의 성취는 지각적 동일성을 창조하려는 노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지각적 동일성이란 보다 이전의 만족스러운 상황이 현실이나 환상 속에 재구성 되는 것입니다. 1900년 프로이트가 제시했던 무의식의 내용은 전적으로 소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망들을 만족시키려는 내적인 압력에 의해서 형성되고, 꿈은 소망들을 만족시키려는 내적인 압력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모든 꿈의 동기적 힘은 무의식에서 찾아야 합니다. 확장하면 모든 정신적 활동의 배후에는 소망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기계의 관점에서 볼 때 1900년에 등장한 소망이라는 개념은 후기 이론의 욕동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둘 모두는 내적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욕동이 후기 이론에서 동기적 세력이듯이 소망은 이 전환적 단계에서 동기적 세력입니다. 그의 후기 이론에서 금지된 욕동 파생물들, 특정한 충동들이 억압된다면
초기 이론에서는 금지된 만족 경험들에 대한 갈망들이 억압된다고 봤습니다. 이 두 개념들 사이의 차이는 그것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즉 차이는 두 모델들이 뿌리를 두고 있는 핵심적인 가정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프로이트 이론의 두 번째 단계인 전환기가 끝나고 역동 모델이 완성되자 어떤 행동도 그 행동의 바탕이 되는 역동, 물론 원래의 충동에 대한 방어들과 더불어서 그 역동의 특징에 의하여 자세히 설명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이중 본능 이론은 더 이상 환원이 불가능한 이중적인 동기적 내용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씀 무슨 얘기냐면 가장 원초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화학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화학의 원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역동이 있는데 역동 중에 아주 근본적인 역동이 뭐냐 할 때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이중 본능 이론에서는 처음에 성적 본능과 자아 본능, 자기 보존 본능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성적 본능과 공격 본능 혹은 생애 본능, 죽음 본능 이런 식으로 프로이드의 어떤 특징적인 것은 항상 이원론이에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대비를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렇지만 부동의 자세를 프로이드의 어떤 프레퍼런스는 뭐냐면 이 성적 본능은 결코 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점에서 프로이드가 일관되게 어떤 성적 본능, 나중에 이게 생애 본능 속에 일부러 포함시켰지만 그 부분을 끝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으로 가보죠. 히스테리아 연구에서 나타난 초기 모델에서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동기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의해 비롯된 것이지 외적인 자극에 의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전환기 또한 그의 이론에서는 행동을 일으키는 1차적인 원인은 상황들이며 감정은 그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완성된 역동 이론에서는 인간 행동의 동기를 결정짓는 것은 역동들이며 상황들은 부수적인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꿈의 해석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모델의 진행 성격이라 합니다. 소망들은 만족의 경험을 다시 체험하려는 갈망들입니다. 그러나 이 갈망들은 이미 내적인 욕구가 만족되었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환기의 모델에서는 그 내적 욕구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저 만족을 요구하는 이 중요한 신체적 욕구들로부터 나오는 만족을 얻으려는 최초의 삶의 사건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소망 모델은 더 넓은 범위에서 해석적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후기 모델들과는 달리 이 시기의 이론에서는 욕구의 내용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론은 무엇인가를 소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거에 한 번은 내부의 욕구들이 어느 정도 만족된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점에서 초기 이론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게 썼지만 사실은 나중에 역동 모델 하나로 이렇게 역동이라는 것이 모든 동기의 밑바닥에 있다 하는 이런 확고한 이론으로 역동 모델로 역동 구조 모델이 확고해지기 이전에는 프로이드의 이론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뭔가 어떤 욕구가 있지만 이게 꼭 역동으로부터 드라이브로부터 오는 것, 본능으로부터 온다. 이거 하나로 결정짓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그 중에는 어떤 역동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